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취재기자 김환입니다. 오늘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 혼자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전반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교체가 됐거든요. 제가 리뷰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선발 명단입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계속 내놨던 라인업에 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추가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세사 키퍼, 세메두, 도슨, 킬먼, 아이트누리, 르미나, 네베스, 누네스, 사라비아, 쿠냐, 황희찬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알리송, 알렉산더 아놀드, 고메스, 마팁, 로버트슨, 바세티치, 티아고, 케이타, 살라, 각포, 그리고 누네스가 나왔는데요. 리버풀의 경우 보시면 바세티치가 또 선발로 나왔고 티아고와 케이타가 선발로 나왔는데 현재 좀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전방에도 이제 각포, 살라, 누네스 이름은 괜찮지만 또 이 교체 명단에 보시면은 마땅히 또 교체할 선수가 없거든요. 지금 리버풀이 좀 상황적으로 안 좋습니다. 부상 병동으로 인해 조금 처진 분위기이기도 하고 최근 전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선발 라인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울버햄튼의 경우 4-4-2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또 리버풀은 클롭 감독이 부임한 이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는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또 전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경기 전적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의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한테 대패를 당하고 또 리버풀을 최근 2번 만났거든요. FA컵 경기에서 2번 만났죠. 최근 5경기에서 울버햄튼은 웨스트햄전 승리를 제외하고는 좀 승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리버풀도 만만치 않게 안 좋았는데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였던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미토마한테 결승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했는데요. 그 전에 첼시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좀 이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한 차례 조금 더 반등할 기회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리버풀이 좀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12번의 승리를 가져갔었고 또 울버햄튼은 3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두 팀은 FA컵에서 맞붙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요.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재경기가 예정이 돼서 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FA컵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분석입니다. 먼저 전반 3분 울버햄튼이 먼저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스를 받은 쿠냐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알리송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나왔습니다. 이어 전반 4분 황희찬 선수가 좋은 장면을 하나 만들어냈죠. 황희찬 선수가 사라비아에게 패스를 했고 사라비아가 골문을 노렸는데 이 역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울버햄튼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반 5분 황희찬이 자책골 유도를 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수비 라인 사이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패스를 받았거든요. 또 황희찬 선수가 그 패스를 받은 이후에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올렸고 이제 컷백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컷백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마팁의 발에 맞고 굴절돼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황희찬의 자책골 유도로 기록이 됐고요. 마팁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분위기를 이어가서 울버햄튼이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고 또 여기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12분이었죠. 측면 돌파 이후 이제 안쪽에 있던 도슨에게 크로스가 향했고 도슨이 이를 받은 뒤 침착하게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도슨은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수비수가 됐습니다. 또 리버풀이 한 차례 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14분 누네스가 박스 앞에서 슈팅을 시도할 기회를 잡았는데 조세삭 키퍼가 좋은 선방을 펼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리버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임했는데요. 전반 20분 모하메드 살라가 박스 오른편에서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위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압박을 되게 잘 풀어나오는 장면인데요. 전반 22분 측면에서 세메드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그 수비 사이로 드립을 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래도 리버풀이 조금 압박에 강한 팀이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압박을 풀어나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 장면이 나온 이후에 황희찬 선수가 나온 이후에 저 공이 밑에 보시면 8번 선수 네베스 선수에게 향했는데 네베스가 반대편으로 또 열어주는 그 패스로 연결이 됐거든요. 압박을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시발점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버풀이 한 차례 더 위기를 맞았죠. 전반 26분 누네스가 마팁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고 공을 탈취한 뒤에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알리송이 꽤나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선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확실히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버햄튼이 몰아칩니다. 전반 29분에는 코너킥 이후 네베스가 공을 잡았는데요. 네베스가 안쪽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고 이를 도슨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위로
순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이 코너킥의 경우는 황희찬이 코너킥 유도를 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장점 중 하나죠. 수비 가담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전반 33분 리버풀 티아고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열어주기 위해 좀 보내는 장면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 루트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전반 39분 울버햄튼이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누네스가 공간으로 파고드는 황희찬을 향해 패스를 보냈는데 황희찬 선수가 침투를 하다가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햄스트링의 자극을 받은 뒤 곧바로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고 주저앉아서 조금 이렇게 실망하는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수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부상이라는 거를. 황희찬 선수는 그렇게 아다마 트라오레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중계가 걸어 나가는 황희찬 선수를 계속 카메라를 팔로우를 해줬어요.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벤치까지 이렇게 돌아서 나갔는데 계속 카메라가 황희찬 선수를 따라갔고 또 로페테기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까지 현지 중계에 담겼습니다. 전반전은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됐거든요.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의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후반 5분 케이타가 한 골 따라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혼전 상황으로 이어지고 울버햄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이 과정에서 핸들링 아니냐 라는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주심은 그대로 넘겼습니다. 양 팀이 좀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해볼만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는지 라울 히메네스를 투입하고 주앙 무틴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중원에 강화를 했고요. 리버풀의 경우 조금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던 케이타를 빼고 핸더슨을 투입했습니다. 리버풀이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31분 후방에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보냈고 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던 누네스에게 패스가 향했는데요. 누네스가 1대1에 가까운 찬스를 잡았는데 조세사가 다시 선방하면서 좋은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이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6분 주앙무티니의 패스를 받은 아다마 트라오레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이를 쇄도하던 네베스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해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 티아고 선수가 좀 뒤늦게 발견하고 따라가긴 하는데 한 발 늦어서 네베스를 좀 놓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리버풀의 이번 시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부상으로 인해 특정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즌 중반으로 넘어선 만큼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뛰는 상태인데 기동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겠죠. 그에 비해 울버햄튼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비해 체력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기는 울버햄튼의 3대0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세부 기록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의 경우 기대 득점이 2골이었거든요. 그런데 3골을 넣었어요. 사실 자책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리버풀의 기대 득점 수치가 2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버풀은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는데 골로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누네스가 기회를 놓친 장면이 조금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점유율을 보면 리버풀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울버햄튼이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펼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슈팅의 경우 리버풀이 10개 이상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공격을 했다고는 크게 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조금 더 결정적인 찬스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이 6개로 훨씬 더 많이 만들었죠. 심지어 울버햄튼은 큰 찬스를 놓친 게 4번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3골을 넣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슈팅 리버풀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위호 슈팅의 경우 울버햄튼이 6개로 2개 더 많았습니다. 리버풀이 후반전 들어서 조금 더 공격을 강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대득점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후반전 기대득점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울버햄튼이 리버풀의 공격을 잘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블럭이 12개, 클리어링이 39개, 무려 39개면은 32개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선수 평점입니다. 쐐기골을 넣었고 쐐기골을 포함해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주장 네베스가 8.4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 42분 교체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6.1점이라는 무난한 평점과 함께 리버풀전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FA컵 경기에 이어서 또다시 골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코디 각포, 티아고 정도를 제외하면은 평점이 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책골을 내준 마팁은 5.2점으로 리버풀 선수들 중 가장 낮았고요. 이번 시즌 부진을 털지 못하고 있는 살라가 5.9점을 기록하면서 누네스보다 더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입니다. 후백 네베스를 뽑았는데요. 네베스는 쐐기골을 포함해서 이번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울버햄튼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베스는 이번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5%, 롱볼 8개를 시도했고
시도했는데 그중에 7개를 성공시켰고요. 걷어내기 6개, 또 지상경합 5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켰고 태클 시도 4회 중 3회 성공, 또 경합 성공 100%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키패스도 하나 있었고 또 큰 찬스, 빅찬스도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쐐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스탯맨 데이브는 He was everywhere,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네베스는 이번 경기에서 유의미한 스탯을 남긴 것은 물론 좀 높은 활동량을 좀 보여주면서 왜 자신이 울버햄튼의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언성 히어로입니다. 언성 히어로는 크레이그 도슨을 뽑았는데요. 크레이그 도슨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울버햄튼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크레이그 도슨의 울버햄튼 데뷔전이었는데요. 도슨은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집중하면서 중요한 두 번째 골까지 기록을 했죠. 사실 첫 번째 골의 경우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데 두 번째 골은 온전히 그 울버햄튼의 능력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는 골이기도 했습니다. 도슨을 그래서 언성 히어로로 뽑게 됐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로 2연패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면 리버풀은 리그 4경기 무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리버풀의 경우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리버풀의 순위는 중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원래 18위와 승점 동률로 17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승리로 1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13위, 14위 또 크리스탈 팰리스죠. 12위까지 승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만큼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10위를 유지했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는데 워낙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 조금 더 반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울버햄튼이 중요한 건 지금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건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어지는 경기가 사우스햄프턴 그리고 본머스 2연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두 팀 모두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리버풀전 경기력을 좀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대들인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은 그 두 경기에서 승점을 조금 확보를 해야 이어지는 풀럼전, 토트넘전, 뉴캐슬 3연전을 조금 여유롭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조금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리그는 에버턴과의 머지사이드 더비 이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원정에서 만나야 하고요. 곧 있으면 또 챔피언스 리그가 16강전을 시작하죠. 리버풀 대진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리버풀은 리그에서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전이 끝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이후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즈 더비를 치릅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리버풀전 대승으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은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을 조금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요. 또 리버풀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의 쾌유를 빌면서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포트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